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하마스를 괴롭혔고 가자를 봉쇄했고 그건 다 떠날게요. 예,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예. 상황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가 이스라엘한테 야 니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약속하면 우리가 너 손잡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8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인도 뉴델리에 있었어요. 그때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인도에서 물건을 싣고 배로 실어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항구에 내려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항구에서 그걸 다시 기차에 실어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의 항구인 하이파에서 그 물건을 내려서 배로 유럽으로 뿌린다. 이게 미국이 구상한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란입니다. 중국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끼어있는 나라가 보세요. 인도,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기차가 가는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나쁘면 그 기차가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뭔가 물고가 터졌어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전쟁이 나기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네탄야후가 유엔 그 총회 연설에서 사우디와 더할라이엇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랬고 사우디도 이스라엘과 더할라이엇이 매일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이 냄새가 펄펄 나요.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9월 30일에 주댕이가 방정이라고 미국의 보좌관인 서리반 이 멍청하게 글지도 없는데 얘가 중동은 20년 내에 이렇게 평화로운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인간 지금 빨리 그 말을 다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하마스가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한 거는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가장 큰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손잡는 것을 막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사우디 이스라엘 손잡는 얘기는 팔레스타인 문제 언제 해결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우디가 하마스 안 좋았잖아요. 그럼 파괴하면 누구랑 얘기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가자 지구는 얘기 안 해요. 하마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팔레스타인 정보하고 얘기가 됐죠. 그럼 하마스가 나올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손잡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내부를 봤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내부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는 국가입니다. 헌법이 없어요. 근데 기본법만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뭘 하냐 우리하고 똑같이 사법개혁인데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사법개혁이니까 되게 이상한데 이스라엘은 사법개혁이 있었어요. 네타냐후는 사법을 개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이 들어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건데 네타냐후는 정부는 국민들이 투표를 뽑잖아요. 사법부는 국민들이 투표를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행정부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행정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뭔가 정책을 세워서 할 때마다 최종 심판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뭐에 대해서 자꾸만 제동을 거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비인도적인 그런 정책할 때마다 대법원이 다 스탑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탄야후는 극우파 정부인데 열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한테 까부냐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하면 통과를 해야지 여당이니까. 그래서 사법을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탄야후를 친한 사람들은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뭔 소리냐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온 게 사법부인데. 그래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싸우느냐? 네탄야후 쪽 우파들은 세상에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내가 아랍 놈들하고 전쟁하면 제일 먼저 저 새끼부터 죽일 거야. 그리고 반대쪽은 세상에 저런 썩은 놈들
만약에 아랍하고 전쟁 나면 난 예비군 안 나가. 네. 그러니까 하마스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점을 받고요. 그리고 이집트나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계속적으로 하마스가 이상하다는 정보를 줬는데 네타냐후 정부가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선택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인질을 많이 잡아갔느냐? 그동안의 전쟁은요, 하마스가 세력이 너무 약하잖아요. 정상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로켓을 쏘면은 사실 정확한 로켓이에요. 이게요, 제대로 날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날아오니까 아이언돔으로 맞고, 그 다음에 이놈의 시작해도 원점 타격한다. 많이 들어보시죠? 원점 타격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패는 거였거든요. 그게 그런 전쟁이 그동안 되어왔고, 그게 가장 긴 게 60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게 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AI 장벽을 15분 만에 무력화시키고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간 게 큰 실수인데 잡아갔어요. 근데 왜 잡아갔느냐? 이 전쟁을 기획한 야흐야 신와르라는 사람이 1988년에 이스라엘군 살해 혐의로 감옥에 갇힙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 감옥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2011년에 풀려나요. 왜 풀려나느냐? 당시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 샬리트라는 군인을 5년 동안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근데 네타냐후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질 한 명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이스라엘이 범죄자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 1028명과 맞바꿔요. 이스라엘 군인 한 명과 1028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맞바꿔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스라엘 한 사람의 목숨은 팔레스타인 사람 1000명의 목숨과 같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때 풀려난 사람이 야흐야 신와르예요. 전쟁을 기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표가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6000명이 영장과 구금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잡혀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 다 풀어내겠다. 그럼 많이 풀어내려면 최대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실은 네타냐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단 한 명의 목숨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인질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뭐 반 이스라엘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한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국파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 인질 좀 죽어도 팔레스타인 소탕하는데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론은 전쟁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한 가지만 미국이 무기 안 주면 됩니다. 미국이 무기 안 주면 돼요.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 쪽에서 뭐 나오냐면 미국이 무기를 안 주면 우리 이스라엘은 전쟁 5일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계속 무기를 주니까 전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얼마큼 죽었느냐? 4만 명. 4만 명이면요 고려대학교 전교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상황대 전교생이 6,000명 되거든요. 상황대는 다 죽었고 더 죽어야 돼요. 주변에 신촌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몰살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4만 명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엄청 저는 항상 학생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정확합니다. 서울대생은 다 죽었어요.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야 4만 명이 다 민간인 아니고 17,000명 하마스다. 그래 오케이 17,000명 하마스라고 치자. 23,000명은 민간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쟁에 대해서는 근데 미국이 그럼 전쟁이 끝낼 수 있느냐? 안 끝내죠. 대선이 있는데 안 끝내요. 미국의 목적 뭔지 아세요? 최대한 더 이상 시끄러운 문제만 안 나면 돼요. 예. 돌발 사태가 안 나야 돼요. 양쪽 다 똑같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예.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최대한 조용히 전쟁에
전쟁이 상대 악재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전쟁이 끝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됐을 때까지 갈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말 하면서 슬픈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됐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고 대선 때 가는데 아마 트럼프가 되면은 네타냐후랑 트럼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해리스는 조금 더 차갑긴 하겠지만 아무튼 대선이 끝나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대선이 그러니까 아마 팔레스타인 문제였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트럼프는 끝낸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끝낸다는 의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런 엄청난 엄혹한 군 현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끝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해법. 첫 번째 해법은요. 색깔이 지금 있는데 녹색이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이 파란색이에요. 둘이 한 놈을 다 죽여버리고 땅을 차지하는 거. 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데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은 가능해요. 이스라엘은 가능하지만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원스테이트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좌파들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좌파들이 하는 얘기는 야 팔레스타인 사람과 같이 사는 나라를 만들자. 민주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똑같이 이스라엘 시민권 주고 똑같이 민주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좌파.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언론인인 기드온 레비. 이 사람은 지금 목숨 위협을 항상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하아레츠의 논설위원님 주필이에요. 이 사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걸 포기하고 같이 살자. 나는 그 민주국가인 나라를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걸린 목표였던 유대 국가라는 걸 포기를 해야 돼요. 유대 국가를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 안 하죠. 두 번째는 오케이 포기하자. 같이 살자. 그런데 아이 생산 능력이 아랍인들이 훨씬 많아요. 민주주의 국가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은 750대 750인데 이게 금방 넘어가거든요. 아랍인 750, 유대인 750인데 이게 깨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세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투스테이트 솔루션. 오른쪽 큰 데가 요르단강 서안 지역, 소면서 웨스트뱅크입니다. 요르단강의 서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뱅크. 그 다음에 가자,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 세우고 두 나라로 가자.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이 두 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세우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항상 나오는 게 그러면 가자는 여전히 하마스가 다스리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국제사회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 스테이트 솔루션. 그럼 문제는 그럼 국경은 어떻게 하는데? 국경은 1967년 이스라엘 6.21 전쟁이 67년 6월 5일에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전쟁이 났거든요. 이건 불법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얻은 땅은 다 불법 영토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두 나라를 세우되 국경은 1967년 6월 4일 국경으로 하자. 전쟁 나기 전 국경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기해야 될 게 많은데 이스라엘이 안 하겠죠. 마지막은요. 가자 지역은 이집트가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요르단이 갖고 가면 되지 않느냐. 한국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아랍 애들이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이스라엘, 근데 요르단과 이집트는 첫마디가 미쳤냐? 우리가 왜?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지난 48년부터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얘기하면서 왔는데 이 두 나라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없앤 나라로 세계 역사의 죄인이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안 하죠. 두 번째로는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이거든요. 근데 가자 지역의 주민들이 다 이집트로 간다. 이집트의 반국가 세력이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지금 현재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금 없애는데 온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자에 있는 주민을 다 봤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무슬림 형제단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폭탄을 껴왔냐 이거죠. 그리고 220만에서 230만이에요. 이집트가 인구가 1년에 200만씩 늘어나거든요. 얘들 너무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걸 줄이려고 지금 둘이면 괜찮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 200만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죠.
요르단, 네가 요르단 역사를 몰라서 그러지 우리 요르단 만들 때 팔레스타인 애들 받아줬더니 팔레스타인 애들이 우리 왕정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우리가 전쟁까지 했는데 또 300만 이상의 얘들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만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 그 못해? 안 해.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드릴 건 많지만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